대한항공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을 호재냐 악재냐 이야기를 한다라는 자체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 오늘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좀 세게 나와줬습니다. 거래량까지 수반하는 흐름이요. VI 발동된 이후에 다시 고점 올라가고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그거죠. 좀 더 교육을 해드리고 또 문자도 빠르게 좀 발송을 해서 문자대로 따라질 수 있는 분들의 변동성 대응 범위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잡아놓고 27,250원 찍고 밀렸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그 기준을 꼭 말씀드립니다. 라이브 방송도 사실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주력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다지. 근데 이제 뭐 스윙이나 단타 종목의 기준에는 목표 주가 설정이 돼 있더라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고점 대비 1.5%, 3%. 우리가 평균 24,800원 기준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27,250원이면은 10% 수준인데 딱 좋은 스윙의 차익 실현 범위인데, 안타깝게 고점 찍고 순식간에 또 미끄러지니까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쉽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추세적 범위가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럼 지금부터의 전략을 기준을 잡는데, 어차피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일부 당연히 또 차익 실현 문자 안 왔으니까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러면 유지입니다. 만약에 죄송하지만 여기서 쭉 미끄러지더라도 일단 유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봉 대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거래량이 일단 오늘도 고맙게도 터져줬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악재요 호재요 라고 했을 때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만. 주봉 기준의 5MA, 20MA 최소 범위의 5MA, 20MA 거래량 지금 터트리고 있죠. 주봉인데 오늘 첫날 벌써 땡큐 한 거죠. 그리고 앞전에 3천만 주 정도의 흐름,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600만 주씩만 실려줘도 땡큐 하다 그랬죠. 엄마 땡큐 하죠. 세 번째 기준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어떤 이슈가 됐건 움직임이 어때요? 위로 나오죠. 엄마 땡큐 하죠.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대한항공이 이 갭을 메꿨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이슈가 터지기 전에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잠식될 수 있다.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수그러들 거다. 어찌됐건 3월 이후에 시장 계속 강했고, 글로벌 시장 강하고, 개장 전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델타 쪽에 시세도 강하게 표출이 돼서 나와줬고, 그렇게 해서 항공주의 기준으로 우리는 들여다봤단 말이죠. 항공주의 기준에서. 근데 뜬금없이 아시아나항공이 불거졌는데, 오후장이라도 시간이 되면, 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거는 정부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죠. 사실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그리고 조금 무리수가 많죠. 솔직히. 어찌됐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론적으로의 기준은 일단은 대한항공의 주가의 범위가 오늘 꼬리가 달리더라도 나쁘지 않은,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좀 나쁘세요? 그럼 안 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범위에서의 흐름이 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 주봉의 기준에서 좀 더 놓고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추세 범위가 강화될 수 있는 범위로. 그래서 원래는 주력이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자락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변동성이 우리가 원치 않는, 윤정부가 원치 않았던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8,000원을 유지를 하고, 만에 하나 28,000원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 다시 돌리다가 고점 대비 밀릴 때 차익 실현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일단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는 이유는 어차피 이번 주 초반까지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끄러진 게 아니잖아. 최고점 놓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치고 내리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였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분봉 기준하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들여다볼 건데, 오늘 어차피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 그럼 오늘 기준에 시초가 대비해서 고점까지의 등락 범위, 그 범위를 좀 놓고 볼 겁니다. 13%면은 시가총액 4조짜리 종목에서 작지 않아요. 엄청난 변동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변동에서 2분의 1과 3분의 1 지점이 26,200원,
26,200원. 그 다음에 2분의 1 지점이 25,700원입니다. 25,700원 2분의 1을 어떻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넘기면 5분봉의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지금 거래 월등히 실려 있기 때문에 10만 주면 최고 좋겠고요. 10만 주. 예? OMA가 이제 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10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갈 때 신규 매매 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매수 사인이 아니죠. 신규입니다. 없는 분들 5%는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1분봉으로 놓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1분봉의 기준에서 대한항공의 경우에 피플바이오 차트를 안 올려드렸군요. 어찌됐건 1분봉의 기준에 대한항공의 경우에 지금 흐름 자체를 똑같이 5분의 1, 그 거래량을 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뭐 2분의 1, 3분의 1 지점은 똑같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래량을 놓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그 다음에 1분봉, 그 다음에 일주월봉 다 잘라드릴게요. 1분봉의 기준도 똑같이 요 기준에서 뉴스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어차피 주가에 지금 연동돼 있으니까 이렇게 250원, 그 다음에 26,200원, 그리고 25,700원. 이렇게 요 기준점을 지금 25,700원 순간적으로 딱 쳤는데, 사실은 그 아까 그 10만 주가 아니라 100만 주의 기준이 되네요. 그죠? 5분봉에 100만 주 미끄러져 내려가더라도. 그리고 지금 1분봉의 기준은 20만 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OMA, 20MA 거래량 정도만 치고 올려도 20MA가 이제 꺾여져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20만 주 기준을 수반시키고 들어올리면, 지금 20만 주면은 26,000원 수준까지 빵 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럴 때에 따라 붙는 거는 고점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 또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 추가 편입은 없습니다. 추가 편입은 일단 없고 5% 기준에서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그 비이성적인 변동의 흐름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그때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일주월봉으로는 너무너무 이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이쁜 그림을 말도 안 되는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야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부정적인 거 말고 말이 안 되죠. 독과점이고, 그 다음에 왜 국민의 혈세를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할 때 무조건 2조 3천억인가요? 2조 5천억, 2조 3천억 실사도 못 하겠잖아요. 근데 일부 매각이라고 하지만 헐값에 3천억 원대의 매각을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론을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안 되죠, 이러면. 결론적으로 실패가 돼서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어차피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처럼 향후에는 저도 문자나 뭐 채팅방의 전략을 좀 더 빠르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요 정도 범위는 그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5, 3% 스스로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문자가 안 나와서, 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만에 하나 꼬리가 다 달리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뭐 변동성이 좀 버거운데 인수 절차 논의를 지금 뭐 개최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지금 열고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차분하게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정부가 추진하는데 뭐 윤정두가 얘기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금융지주사 쪽이나 이런 쪽 추가 사인이 아니라 신규 사인이 아니라 추가 사인이 아니라 신규 사인이 나갈 수 있어요. 같은 가격대 범위니까 염두에 두시고요.